요즘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최고인 시대죠. 옛날에는 사랑, 우정, 효도, 의리, 정의 등이 있어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었는데 요즘은 돈만 남고 그 모든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재산을 유흥비로 쓰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 설계사를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 그리고 500만 원을 빼앗기 위해 부하 여직원을 살해한 사건 등은 모두 돈을 위해서라면 끔찍한 범죄도 마다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척도도 돈으로 가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남의 집 귀한 자식도 유괴하고 또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부부가 이혼을 할 때면 재산 분할이다, 위자료다 하며 싸우는 것을 보면 마치 돈을 위해서라면 혈연이나 사랑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식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정의나 체면 따위는 아랑곳 없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충성맹세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돈의 노예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은 뭐 노예 계약서라는 것도 쓰고 그런데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얻어 그 일에 혼신을 다해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일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얼른 자리를 바꾸는 것을 보면 인생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가꾸지 않으면 끝내는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1입방센티미터에 최소한 400개 이상의 있어야 할 음이온이 지금은 제로 상태입니다. 한 개도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공기 따위는 알게 뭐냐는 식으로 검은 연기를 뿜어대니 음이온 부족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음이온이 없으면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오염된 물속에 사는 생선들은 당연히 죽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된 대기 속에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이득, 즉 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득이 안전하게 존재하고 또 자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의 세계를 가꾸는 것을 2500년 전에 공자는 인과 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과 덕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뭐 어질인 또 어질게 살아라, 또 덕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차라리 행복남과 자랄 수 있도록 터전을 가꾸는 일이 더욱 소중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터전을 뭉그러뜨립니다. 돈이 이와 같은 소중한 터전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부모 형제가 함께 행복해야 할 가족이 돈 때문에 식구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많은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자식의 효도는, 부모를 먹여 살리고 거둬들이면서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자식의 효도는 그 효도 자체가 이미 재산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수 있다면 그 보살핌 또한 재산입니다. 어려운 회사를 잘 되게끔 일으켜 세웠다면 그 능력 또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진흙담에는 덧칠을 할 수 없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재주가 없으면 그 부를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본은 이렇게 바탕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바탕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바탕에 충실해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본주의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탕이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꾸밈이 바탕을 이기면 텅 빈 듯하다. 꾸밈과 바탕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야 분자인 것이다. 이 말은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덕만 있고 돈이 없으면 촌스럽고 돈은 있으나 덕이 없으면 그 또한 실력 없는 돈이라 곧 허물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객체가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성으로 서로 좋아 만나지만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객체가 하나로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을 아끼고 위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을 내 것처럼 아끼는 데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다른 부분은 내 것처럼 아껴주면 그 부분은 영원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이좋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일단 맞는 일로 바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맞는 일부터 시작하다가 그 터전이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전부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비밀은 바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이라는 절대가치는, 여기서 인은 어질인자인데 인이라는 절대가치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공자가 말했어요. 사실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음악에 오선지가 없고 그 오선지가 음악의 형식입니다. 또 축구에 골대가 없고 그리고 바둑에 바둑판이 없다면 그것은 음악이고 축구이고 바둑이겠는가? 이 말은 오선지나 골대 그리고 바둑판의 세계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성공은 먼저 이렇게 터전의 세계를 갖출 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터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노하우라 그러죠. 예. 그 노하우라는 것은 바로 터전입니다. 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처럼 모두 소중합니다. 나만 여기 사니까 여기만 소중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소중한 거예요. 어디나 전부 다. 일하는 사무실도 소중하고 또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소중하며 또 먹거리를 재배하는 땅이나 또 강이나 바다 모두 소중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모든 곳에서 숙성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는 사무실도 중요하고 또 그 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중요하고 또 먹거리를 재배하는 땅도 소중한 겁니다. 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공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무실에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만 중요하고 그것들은 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있다가 곧 망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모든 곳에서 숙성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본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또 횡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일구어낸 나의 터전을 막대한 자본이 들어와서 밀어내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빼앗겨야 합니다. 예. 돈이 나의 사무실이나 공장 그리고 나의 터전을 빼앗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백화점이 들어와 시장을 밀어내버리고, 백화점이 들어오면 시장 밀어내버려요. 또 대기업이 들어와서 중소기업을 밀어내버린다면 그것은 곧 돈이 터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지금 물결치고 있습니다. 큰 자본이 작은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네가 실력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자기네만 커지고 작은 것들은 다 죽이면서, 그러니까 커지는 쪽은 점점 커지고 줄어드는 쪽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가 이 돈의 뭉치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세상은 이것은 평면적 세계입니다. 평면적.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과 또 아니면은 이 우주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힘은 수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도 수직으로 작용을 해서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끌어들이기도 하는데, 그 중에 끌어당기는 힘이 눈앞에 있는 것을 끌어오면 보인다고 하고, 또 들리는 소리를 끌어오면 우리는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또 나를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끌어들이는 작용 외에 또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습니다. 끌어들이는 기운은 생각을 하는 의식작용이 있지만, 뻗어나가는 기운은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행동할 뿐 생각하는 의식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기에. 그래서 때로는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뻘끗하게 출근하려면 준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 혼자 튀어나가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거는 영혼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의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혼 하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정확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자의식과 영혼은 이렇게 서로 다른 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한 마음인데 영혼이 작용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자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하는 건 전부 다 자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영혼과 자의식은 같은 거기 때문에 자의식이 했을 때 영혼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해야지 하고서 말하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해야지 하는데 영혼이 안 받아들이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터득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한결 살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 들으며 배울 수 있는 자의식이 그 배운 것을 거듭 반복해서 자꾸 하면,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익히면 그 익힌 것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현실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숫자 계산하는 것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하면 척봉 그냥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영원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려면 영원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일단 들으면 이해까지는 해요. 그리고 익히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셨죠? 공자는 이것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 익히면 그 익힌 것이 평면세계라고 하는 우리 현실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익힌 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워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할 줄 알았을 때 사이파워예요. 안 그러면 사이파워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금까지는 해왔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파워라고 하는 창조 능력은 우주의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감히 자본이 침범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위력을 지닌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음이 있고 또 사이파워는 곧 마음의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사이파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본이라고 하는 세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이파워를 한다 그래서 이 사이파워가 발전하게 되면은 원시적인 사이파워 시대가 지금까지 왔던 종교가 했던 방법들입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뭐 불공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이파워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걸 할 필요 없고 이제 사이파워를 직접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음이 있고 사이파워는 곧 마음의 힘입니다. 문제는 사이파워가 여러분이 느끼는 자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영혼의 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자의식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밥 먹어야지 하면 밥 먹고, 자야지 하면 자고, 누워야지 하면 눕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영혼만 따로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익히면이라는 그 자체가 곧 영혼의 각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옛날에 공자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은 기도를 하고 공자는 익히고, 그게 또 가장 과학적이죠. 또 불교에 가면은 불공 드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이파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파동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사이파워만 남아야 할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냥 연구해야 돼요. 덮어놓고 하지 말고 연구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해야 됩니다. 해야지 영혼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물론 하는데 영혼이 스스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공의 터전을 이미 갖춘 사람이라면 쉽게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이라는 걸 터득한 사람은 무엇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의 터전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면은 거의 다 터전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 실패했다고 해서 또 대부분 그럼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때려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영혼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작동하면 실패를 안 해요. 근데 영혼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예. 결국 성공의 터전이란 이렇게 영혼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 내가 성공의 터전, 즉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노하우는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했더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떠들기라는 사람은 왕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완전히 거덜나가지고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쫄쫄 굶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벌써 하는 사람은, 안 망할 사람은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두 번이나 했는데 또다시 실패했을 때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영혼이 작동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영혼이 작동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니 난 포기해야 된다. 더 이상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이 영혼이 지금 나는 안 한다 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안 해요. 네. 그래서 또다시 실패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영혼이 작동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옥이 비슷한 용기가 솟는다면 그것은 영혼이 움직이기 위한 마음의 힘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당하고도 요번에 꼭 해낼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면은 그때는 벌써 영혼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실패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했다면, 실패했을 때 그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영원히 했지만 아직 영원히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다시 실패하면은 실패는 실패고, 아하, 이래서 실패했군, 이런 것이 보여요. 그리고 저렇게 가면 되는군 하는 것이 그때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욱 완벽한 실력으로 당당하게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 거라고 말했던 공자의 도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을 한번 터득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혼을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완벽하게 터득하면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벌써 영혼이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하는 사람은 아, 어떻게 하나 하고 막연한 그 불안감 같은 것이 생겨요. 그러나 표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사실 우리의 언어라는 자체도 이게 다 표현이기 때문에 거의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도 잘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친구들하고 잘 소통하고 있나요? 예, 물론 놀고 먹고 하는 건 소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의미 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못 알아듣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이 움직일 때는 아무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영혼은 이까짓 것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까짓 것 하고도 작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영혼이 하는 사람은 힘들고 귀찮다 그래서 안 하지 않아요. 예. 꼭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걸 영혼은 느끼는 겁니다. 기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해야 할 때면은 즉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거듭해서, 영혼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발음도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붕댕이도 아니고 엉덩이도 아닌 얘기하세요. 영혼은 붕댕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엉덩이에. 그래서 영혼은 벌떡 일어납니다.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또 생물학적으로다가 영혼이라는 것은 붕댕이에 있는 건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붕댕이가 이쁜 여자를 보면 저 사람 영혼이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언어는 그런 겁니다. 자, 영혼의 힘은 곧 우주의 힘입니다. 돈은 그래봤자 인간이 만든 인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우주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자본주의의 병폐를 막고 또 그 돈의 자본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영혼의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돈은 사이드파워를 통해서 벌어들이면 됩니다. 사이드파워를 알면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이드파워는 서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이드파워는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주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잘 못 느낄 겁니다. 왜냐면 무슨 느낀다라는 자체도 이게 우리 입자적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주의 70%는 화동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거예요. 70%는. 그리고 나머지 30%가 입자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천체, 우주, 저 지구, 태양, 그 밖에 저 태양 넘어 또 저쪽 이런 별들의 세계 전부 다 합쳐봐야 5%입니다. 5%. 예. 그리고 이와 같은 7대3의 비율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다 황금률이 있어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지구, 바다가 70%입니다.
나머지 30%가 육지입니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7대3이라고 하는 황금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70%가 파동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0%, 그 중에서 완벽한 물체화된 것은 겨우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넓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는 100% 중에 5%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펑은 70%의 우주를 통해 여러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5%의 세계에 창조하는 우주의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사이퍼를 통해서 또 지구를 지키고 또 서로를 도우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입자문명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만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화동문명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대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 세대 내지 그 다음번 세대쯤 가면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손발로 운전도 안 합니다. 그때 되면 저절로 생각하면은 차가 알아서 가고 또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차도 위아래로도 올락내락하고 날라도 다니고 땅으로도 다니고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곧 오지만 아직까지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끼리 서로 저거 깎으셔 이러면 자동차 가서 달려들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의식 수준이 낮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구인의 의식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지금 가장 첫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동문명 시대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곧 이렇게 변화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돈도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예. 그래서 사이펑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라 라고. 앞으로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70%의 파동을 통해서 이 5%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리고 가꾸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이 이미 입자이기 때문에 이 입자의 세계를 우리는 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주는 상관없어요. 우주는 우리가 없어지든지 탄생하든지 우주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주 그 자체는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의식과 영혼을 확실하게 구별을 못해서 그런데 이 자의식이 행복하거나 자의식이 만족하면은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항상 비워놔야 됩니다. 공자는 이것을 중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은 영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창조해내지만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그 만족의 힘이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수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하는 얘기는 자의식을 비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오면 여러분들은 영혼의 힘은 여러분 개인의 힘이라기보다는 우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힘은 우주가 자기 스스로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도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지구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도 날씨가 지금 40도입니다. 영상 40도. 지구가 점점 이렇게 고열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대기권도 많이 망가져 있고 그렇게 되면 오늘의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살아야 할 이 지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